자, 흔히들 죽은 언어라고 하죠. 바로 라틴어 얘긴데요.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 고대 언어가 과연 정말로 죽은 게 맞을까요? 어쩌면 아주 조용히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말 진짜 재밌지 않아요? 원어민이 다 죽어서 대화할 필요가 없다니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원어민이랑 대화할 부담이 없으니까 언어의 논리, 그 구조 자체에만 완전히 파고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학문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대상인 셈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죽은 언어가 명문대 입학의 비밀 무기로 불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어가 세계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죠.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엘리트들의 비밀 무기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건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 같은 건데요. 명문대들이 라틴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고요? 그냥 나 어려운 언어 좀 해요. 이게 아니거든요. 라틴어를 공부했다는 건 나는 끈기 있고 논리적이고 어려운 문제에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징표 같은 거예요. 특히 인문학이나 법학, 의학 쪽을 생각한다면 이건 거의 뭐 골든 티켓이나 다름없죠. 그냥 하는 말이겠지? 싶으시죠? 근데 아닙니다. 숫자가 딱 보여주잖아요. 미국에서 AP 라틴어 뜨는 학생이 무려 20%나 늘었어요. 이젠 더 이상 비밀 무기가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다들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라틴어가 입시에 좋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라틴어가 어떻게 우리 머리를 좋게 만드냐는 거죠. 말 그대로 뇌를 위한 완벽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학이나 공학을 하려면 수학이 기본이잖아요. 수학이라는 논리체계 위에서 모든 게 돌아가니까요. 라틴어가 바로 인문학의 수학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언어와 인문학 전반을 떠받치는 단단한 논리, 그 뼈대를 제공하는 거죠. 라틴어 공부는요, 그냥 단어 외우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건 거의 정신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에 가깝습니다. 문장 하나를 번역하려고 해도 마치 탐정처럼 단어 하나하나의 역할을 분석하고 어원을 추적하고 이걸 다 조합해서 문장의 논리를 재구성해야 하거든요. 이 과정 자체가 엄청난 비판적 사고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라틴어 수업은 그냥 어학 수업이 아니라는 거. 이건 사실상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단련된 사고력은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마스터키가 실제 세상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특히 전문 분야, 예를 들면 법이나 의학 같은 곳에서 라틴어가 어떻게 강력한 암호 해독기 역할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법률 용어 중에 서피네, 우리말로는 소환장이라는 게 있죠. 뭔가 좀 무섭게 들리지 않아요? 그럴 만도 한 게 이 단어를 라틴어로 뜯어보면요. 섭은 아래, 포에나는 벌이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벌 아래로 들어오라. 즉, 안 오면 처벌받는다는 강력한 경고인 거죠. 라틴어를 알면 이렇게 단어의 속뜻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의학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쿼드리셉스, 대퇴사두근. 이름만 들으면 머리 아프죠? 근데 이것도 라틴어로 보면 정말 쉬워요. 쿼드리는 숫자 4, 셉스는 머리라는 뜻의 캐푸트에서 왔어요. 그냥 머리가 4개인 근육이라는 뜻입니다. 어때요? 라틴어를 아니까 복잡한 의학 용어가 그냥 펼쳐진 책처럼 읽히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는 라틴어의 아주 실용적인 면에 대해 이야기했죠. 뭐 좋은 대학 가고 전문 용어 잘 이해하고. 근데 라틴어의 진짜 매력은 사실 다른 데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부터는 좀 더 기묘하고 마법 같은 세계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유령을 찾아서 떠나는 거죠. 이 표현 정말 시적이지 않나요? 죽은 언어가 아니라 유령 사냥이다. 여기서 유령 사냥이라는 건 과거의 사람들과 아주 개인적으로 또 내밀하게 만나는 경험을 말해요. 라틴어 텍스트를 읽는다는 건 그냥 글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살았던 누군가의 목소리를, 그들의 생각을 직접 듣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라틴어에는 약간 엉뚱하고 재밌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초급 라틴어를 배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슈퍼 악당 같은 말투를 익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예문들이 하나같이 엄청나게 극적이고 비장하고 막 거창하거든요. 진짜 웃겨요. 아니,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을 배운다니까요. 내일 너는 궁극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어때요? 스페인어 첫 시간에 이런 걸 배울 수 있겠어요? 바로 이런 과장되고 드라마틱한 면이 라틴어의 또 다른 매력인 거죠. 물론 맨날 이렇게 비장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라틴어는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평범하고 때로는 엉망진창인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폼페이에서 실수로 손님 목을 베어버린 이 불쌍한 이발사 아저씨처럼요. 바로 이런 소소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먼 과거의 생생한 숨결을 불어넣는 거죠. 자, 그럼 라틴어는 대체 뭘까요? 미래 성공을 위한 아주 실용적인 도구일까요? 아니면 아득한 과거로 떠나는 철학적인 여행일까요? 네, 눈치채셨겠지만 정답은 둘 다입니다. 라틴어는 바로 그 살아 숨쉬는 언어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라틴어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라틴어는 단순히 오래됐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더 큰 가치를 주는 거죠.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 같은 언어랄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어떤 언어를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말에 이렇게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정말로 죽었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진짜 중요한 건 그 언어가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아닐까요? 네, 라틴어는 그냥 단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하나의 방식, 즉 사고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런 건 절대로 죽지 않죠.